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배설 요양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휠체어를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에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정답이겠네요. 2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불편한 쪽으로 휠체어를 두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어야 합니다. 3번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하여 이동한다. 역시 안 되죠.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번 배설을 마친 후 전적으로 뒤처리 역시 아닙니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뒤처리를 도와드립니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죠. 이동 시를 제외하고는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를 잠궈 둡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편하게 배변하도록 돕는 방법은 1. 하체를 높인다. 2. 왼쪽 옆으로 눕힌다. 3.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 오른쪽 옆으로 눕힌다. 5. 수평으로 눕힌다. 정답 3번이죠. 변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와 둔부 관절 부위 위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때마다 다시 시도를 하시는데 침대 배설 도움을 제공할 때는 가장 먼저 침대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어 배설 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정답이겠네요.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2번 대상자가 원할 시 밖에서 기다리며 수시로 문을 열어보는 것 안 되죠. 대상자가 원한다면 밖에서 기다리되 계속 신경은 씁니다. 3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차가운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역시 아니네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4번 침대 높이를 이동 변기보다 약간 높게 아니죠.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는 높이가 같도록 맞춰 드립니다. 5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 불편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눕는다. 역시 아니네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눕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심하게 묽은 대변 2. 검붉은 대변 3. 옅은 노란색 소변 4. 거품이 많은 소변 5. 탁하고 뿌연 소변 3번이죠. 옅은 노란색 소변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소변이 탁하고 뿌연 경우, 또 거품이나 색이 진한 경우, 또 냄새가 심한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 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배설 요양 보호 중 요루, 장루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루는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 주머니를 비우며 1일 1회 교환한다. 아니죠. 장루 배설 주머니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채워지면 비워야 하고요. 주 1회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2. 요루는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으로 인공 항문이라고 한다. 역시 아니네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을 인공 항문이라고 합니다. 요루는 소변 주머니죠. 3번 장루는 소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요관과 연결하여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아니네요. 소변은 요루라고 합니다.
소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장의 일부죠. 그죠? 회장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요관과 연결해서 복벽에 만든 구멍으로 소변을 이곳으로 통해서 배출하게 하는 것은 요루입니다. 4번 요로 주머니는 월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게 된다. 역시 아니네요. 요로 주머니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게 됩니다. 5번 요로에 출혈이 있는지 요로 주위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항상 관찰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보고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사용하나요? 이동 변기를 사용하죠. 이동 변기를 사용해야 하고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 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번 기저귀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가 약간의 이동이 가능해도 계속해서 기저귀를 사용하게 한다. 아니죠.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이동 변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2번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정답이네요.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3번 면 덮개를 덮기 전에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려준다. 아니죠.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항상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려야겠습니다. 4번 대상자가 두세 번 실금하면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아니죠.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 것 아니고요. 배설면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해서 말아넣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유치 도뇨관을 하는 대상자가 복통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1번 심장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한다. 2번 가슴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한다. 4번 머리 높이와 같게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와 같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3번이죠.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어야 하는데요.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조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기 때문에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관찰할 때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체온 상승이 있을 때 2.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3.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4.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 5.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정답 4번이죠. 많이 나올 때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온 상승이 있거나 빠졌거나 또 나오지 않거나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외에도 또 소변량이 적은 경우에도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오른쪽 편마비이네요. 1. 이동 변기에 앉힌 후 바지를 벗겨 놓는다. 아니죠. 배설 시에 불필요한 노출을 주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 변기를 위치 아니죠.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어야 하므로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에 두어야겠습니다. 3번 이동 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정답이겠네요. 바닥에 닿게 해서 안정감을 드립니다. 4번 침대와 90도로 이동 변기 아니죠. 30에서 45도 각도로 이동 변기를 놓습니다. 5번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아니죠.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 변기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상 10장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 배설요양보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신체활동은 그 분량도 많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